자, 올림포스 9강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성이라는 것은 다름의 그림자다, 차이성의 그림자다라고 했는데, 유사성이라는 것과 차이점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의미 자체는 뭐라 그래?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이 내용을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거거든요. 우리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아래에서는, 그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거 아래에서는 거의 다 유사하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의 그림자다. 유사함이란 다른 것의 그림자다. 우리한테는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의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풀었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것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by virtue of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by라는 뜻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점에 의해서 유사해질 수 있어요. 서로서로의 차이점에 의해서 오히려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another는 또 다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로 비교해보면 유사함이라는 거 두 가지가 비슷해요. 왜 비슷한지를 봤더니 다른 사물과의 얘네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이 두 가지 물질이거든요. 이 두 물체가 달라요. 그죠? 또 다른 친구야. another이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얘랑은 또 다른 친구. 그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아래에 있었을 때 얘네 둘은 유사한 거죠. 혹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병렬 구조입니다. 이 친구가 1번이고 이 친구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가지 물질이 다를 수도 있는데 뭐에 의해서는 다를 수도 있냐면 어떤 하나가 제3자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설명을 해보면 그래요. 두 가지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체를 A와 B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A와 B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C라는 친구가 예를 들면은 얘네 둘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를 하나 설명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A와 B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세 제3자라는 친구를 D라고 놓을게요. 이 D라는 친구가 하나와라고 했기 때문에 D라는 친구가 이 B라는 친구, 둘 중에 하나인 B라는 친구와는 유사하기 때문이죠. 얘네들의 속성이 똑같다 보니까 얘랑은 둘이가 다르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괜찮죠? 자, 보게 되면은 그것은 여기 보면 왜냐면 so it is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또한 역시 그러합니다 라고 해. so는 동의,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똑같음을 나타내주는 동의의 표현을 담고 있는 또한 역시, 또한 그러하다.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의의 표현을 나타내주는 그 표현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뒤에 문장이 도치를 쓰게 돼요. 도치의 문장을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문장을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너 좋아하는데 나도 그래. 이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면 나도 그래 할 때 so 그래 라고 쓰면서 so I do 라고 쓰지 않고 so do I 라고 쓰게 됩니다. 그죠? 나도 너를 좋아해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동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대동사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동사의 내용을 대신받는 동사로 한 동사로 나타내주는 게 대동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두라는 친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 도치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동의 표현 뒤에 도치의 형태를 쓰게 되는데 도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의 나라는 주어와 뒷문장의 나라는 주어가 지금처럼 다르죠. 같은 아이라고 같은 아이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나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상대방의 유해에 해당이 되는 나일 거잖아요. 둘이 다르죠. 이럴 경우엔 도치를 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서는
문장의 주어와 대신 받는 주어가 그죠? 그 뒷 문장에 있는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도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이 similarity를 대신 받는 대명사고요. 그 뒤에 있는 이 친구 요거를 대신 받는 또 대명사예요. 대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순서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 개인들에서 적용이 됩니다. 사람에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한 역시 이것이 그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때 it은 similarity를 받고 있고 이때 is가 담고 있는 거는 비동사 아랫부분이고 우리가 비동사 하나를 가지고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is라는 친구로 대신 받는 거고 우리가 동의를 하려고 하는 문장의 주어와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를 쓰지 않는다? 도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여기는 도치가 쓰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되게 중요한 어법적인 포인트가 돼요. 자, 사람이라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사람은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키 큰 사람이랑은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sim이라는 단어 뒤에는 뭐뭐처럼 보이다, 형용사를 동반하게 되면서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표현이 되죠. 얘네 둘이 유사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유사해지냐면 만약에 여기 앞에 생략된 거는 이 두 사람 그래서 이게 they are 라는 표현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 똑같아서 생략되고 비동사 being으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PP형의 분사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쓰여진 거고 감사하게도 접속사는 살려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조를 이룬다면 이라고 쓰여진 거예요. PP 형태의 분사. 누구와 대조를 이루게 되냐면 여자랑 대조를 이루게 된다면요. 왜냐면 두 남자가 키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남자라는 사람을 여자라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얘네들은 당연히 유사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앞에 했던 문장을 가지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고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한 예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또한 역시 이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앞에 있던 이 친구랑 똑같은 형태로 쓰여지죠. 이번에는 어디에서 종들 간에도 쓰여지게 돼요. 자, 남자와 여자는요 다르죠.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제는 by comparison with 누구와 비교를 하는 거냐면 침팬치라는 다른 종과 비교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종을 다른 종과 비교를 했을 때 얘기해 주는 게 그들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눈에 두드러지게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구조적으로 또 중요한 게 is, that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을 쓰고 있고 그래서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얘가 동사가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죠. 종들 간에 비교를 해봤더니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아니라 얘네들이 비슷하더라는 거야. 이 비슷함은 어때요?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죠. 눈을 강타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침팬지와의 차이점은 우리 같은 경우 인간은 털이 좀 없는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서 있는 지금처럼 직립보행의 입장을 취하고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돌출되어진 코를 가지고 있죠. 침팬지와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줍니다. 비슷한 유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부분이었어요. 되시겠죠? 자, 이제 또 비교를 하는 게 너무 많이 올렸다 그죠? 근데 결국은요, 인턴은 결국이란 뜻이거든요. 결국 침팬지는 종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과는 다르지만 이 침팬지가 similar한 단어는 be similar to와 같이 다녀요. 전치사. 누구와 유사하게 되냐면 인간 종과 비슷해집니다. 인간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졌을 때 그러냐면 침팬지가 대조가 되어졌을 때거든요. 얘는 it, is가 생략되어진 분사 구문이죠. contrasted with 누구누구와 대조를 이루는 누구랑 대조를 이루느냐 강아지라는 개와 대조를 이루었을 때는 인간과 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32개 이빨이 있고 등등등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걔는요, 또 뭐와 같은 거냐면 사람과 같습니다. 인간과도 같아요. to the extent to.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정도에 대한 설명을 동격의 접속사로 하고 있어요. 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은 당연히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앞에 나왔던 강아지와 인간을 이야기를 해요. 얘네 둘이 like, 비슷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like, 비슷한, 유사한 이란 뜻이죠. 얘네가 비슷할 수 있는 상황을 봤더니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둘이요, 누구와는 다르냐면 물고기와는 다릅니다.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라는 종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물고기는 어류죠. 둘을 비교했을 땐 또 얘네들에게는 유사함이 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죠? 유사함이라는 것은 차이점의 그림자다. 어떻게 보면 양면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양면. 또 다른 면이다. 또 다른 면. 유사함이라는 거 안에 차이점, 차이점의 그림자다. 차이점을 원래 눈에 보이기엔 달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비슷함이 있다라는 거니까. 자, 얘도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좋은 친구는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좋은 친구는 당신의 문제를 듣습니다. listen to, 듣죠? 걔네들은요, 좋은 친구들은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고요. 걔네들은 되게 역경의 순간, 핀치라는 건 힘든 difficulty 같은 거거든요. 역경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삶을 구해주는 라이프 세이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줬어요. 근데요, 얘기해주죠. 모든 친구들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알죠. 모두가 좋은 친구는 아니죠. think of,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친구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사례를 쓸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해보냐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아마도 나쁜 친구인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래요. 그녀는요, 항상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친구들에 대한 조건인 거죠. 나쁜 친구들. 그녀가 항상 그녀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절대 당신에 대해서는 묻지 않나요? 나쁘죠? 맞죠? 뭐 자기가 1등급 받은 건 얘기를 하는데 너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 이만큼 되게 엄청난 거 이뤘는데 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죠. 네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it seems like, 그건 뭐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가주어고요. like 뒤에 이쪽 내용이 진주어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seem 뒤에 like를 썼던 이유가 여기에 대절, 문장이라는 명사절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전치사 like가 필요합니다. seem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각동사처럼 그냥 형용사만 쓰게 되면 seem만 쓰면 되지만 명사를 동반할 때는 like가 필요해요. 얘는 전치사죠. 그가 오직 뭐만 찾고 있냐면 validation, 타당성이라던가 집중만 찾고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근데요, 무엇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냐면 giving back, 돌려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요. with no intention이죠. without으로 바꾸실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너한테 너를 찾아, 너로부터 그죠? 뭔가 얘가 맞는 타당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이거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나 오늘 괜찮아 오늘?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타당성을 찾고 있는 거고, 너로부터 관심만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 봐봐봐. 근데 다만 너한테 뭐를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다른 의도들, 그죠? 돌려주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그래서 너는 어때? 너 오늘 어떻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너에 대한 관심을 주고자 했던 건 없는 거고, 그냥 자신에 대한 거죠. 자신에 대한 타당성을 찾고자 했던 거고, 자신에 대한 집중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애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해보면 이게 나쁜 애들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어떨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be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be able to랑 똑같아요. 얘를 만약에 is able to로 바꾸게 되면은 뒤에를 slip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쓰셔야 돼요. slip into,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상태로 빠질 수 있냐면
나쁜 친구라는 영역에 모두가 다 속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라는 모두가 좋은 친구일 수는 없고 나쁜 친구는 있어. 이런 애들 한번 생각해봐. 얘 나쁜 애들이잖아. 맞지? 근데 물어보는 게 모두는 이런 나쁜 친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봤을 때 이런 거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썼으니까 필요로 하는 전부는 문장이 오를 꾸며주게 됐죠. 문장이 오를 꾸며줬으니까 뒤에 있는 동사는 얘가 문장의 주어거든요. 전체 문장의 주어 형태. 근데 문장의 주어 오를 꾸며줬으니까 단수 취급. 문장을 셀 수 없으니까 그것은 hectic. 필요로 되어지는 건 되게 빠른 스포츠 스케줄입니다. 계획이 있을 거고요.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수업이 있을 텐데 너가 스트레스 받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to 부정사의 형태가 이 앞에 있는 클래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기능을 할 거고요. 근데 수업의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어쨌든 앞에 있는 수업을 꾸며주잖아요. 근데 수업은 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변형이 되어지는 거라서 수동태를 쓰고 있죠. 그죠? to 부정사의 형태로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내용이 연결을 해보니까 수동의 관계라서 수동태를 쓴 거고 to 부정사의 수동태, 그래서 to be, pp 형태로 적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라서 for you의 형태로 적은 거죠. 얘는 영작을 하기에도 좋은 문제가 되죠. 어쨌든 어떤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여기로 바뀐 거예요. 어떤 친구에서 밀레니엄, 그러니까 수천 년을 함께할 친구에서 평생의 친구에서 어디로 바뀌게 되느냐, 자기만 아는 그런 나르시스트, 자기의 주의자로 변형이 되어지는 그런 수업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나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원래 좋은 사람이었던 친구도 어쨌든 나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요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토픽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당신 친구에 대한 필요성이요. 그러니까 너만에 대한 게 아니라 너의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게 뭔데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 동명사로 쓰여진 보어죠. 너의 친구의 니즈를, 필요성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걔네들이 그죠? 무엇인가를 표출하고 싶을 필요가 있어? 뭔가 억눌리고 막 이래서 뭔가를 표출하고 싶어 해? 라고 물어보고 놀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너가 걔네들의 노력을 지지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냐면 같이 뭐 플레이를 보러 간다거나 학기 게임을 보러 간다거나 디베이트 같은 거를 보러 감으로써 걔네들이 하려고 한 노력에 너가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이 해줄 수 있어? 물어보는 거죠. being in tuned with라는 거는 잘 지내다 인 거죠. 너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 그것 자체가 보장을 해줍니다.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뭐를 보장을 해주느냐. 너가요. 그죠? 뭐 할 수 없도록 drift apart. 그러니까 걔네들로부터 친구들에게서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너가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줘요. 이런 거를 신경 쓴다는 거 같은 표현으로 여기에 이런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내용 이해가 되죠? 좋은 친구, 제일 처음 물어보는 거는 좋은 친구. 좋은 친구라는 조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모두가 좋은 친구는 될 수 없다. 나쁜 친구도 있어.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야? 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줬죠. 질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줘. 나쁜 친구는 이런 친구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모두가 뭐가 될 수 있어? 나쁜 친구가 될 수는 있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친구의 니즈를 신경 쓰자는 거야.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내용이 이해가 되죠? 굿! 좋습니다. 너무 침착하게 설명해서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수업 시간에 조심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어디를 가던 그것만 보이는 거야. 약간 나는 배고파서라기보다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디 지역을 가던 어느 나라를 가던 스타벅스를 먼저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그거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제 배고픔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의문사이자 주어가 되죠. 그래서 동사를 보게 되면 happen에 s가 붙었어요. 그죠? 이게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배는 고픈데 중요한 건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시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동안에요? 집에 일 끝나고 일로부터 집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 끝나고 운전해서 집 가기 전에 집을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 전에 뭔가 먹을 수 있는, 배가 고프지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배고픔이라는 거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욕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foreground. for이 앞쪽이에요. 이게 이마 같은 게 forehead거든요. for이라는 게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앞. 프론트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에 전면으로 나가게 돼요. 그죠? 언제까지 그러냐면 그것이 충족되어지기 전까지입니다. 이때 그것은 배고픔이겠죠. 우리의 배고픔이라는 것이 충족되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겠다라는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의식의 전면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충족이 되기 전까지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until이란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전까지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요,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in equilibrium입니다. disequilibrium은 equilibrium이 equal에서 나온 거거든요. 불평등이에요. 평등함의 반대, 불평등이고,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동기를 주는 불평등이에요. motive라는 단어는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아직 충족되어지지 않은 욕구, 다시 말해 얘는 배고픔이죠. 이거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죠? 당연히 얘가 말하고 있는 it은 앞에 나왔던 이러한 우리의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겠죠. 이 욕구 때문에 우리한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으로 가는 그 루트가 우리를 어디로?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게 된다면, 그 경로 속에 우리가 고속도로 위를 가고 있다면 if는 조건절이죠.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고요. 주절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미래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모든 빌보드, 전광판이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전광판, 무엇을 광고하는 전광판이냐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광고하는 전광판을 주목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spon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무엇을 찾게 되냐면
그죠? 무엇을 찾게 되냐면 환경 내에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당연히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무엇인가일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친구가 수식해주는 거는 앞에 있는 the things가 되겠죠. 그죠? 환경이 아니고요. 환경이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환경 안에 있는 무엇인가니까요.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배고프니까 그 배고픈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선전하는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는 당연히 뭐 맥도날드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자, 일단 우리의 배고픔이라는 게 충족이 되어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일단 뭐뭐 한다면 너가 먹고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킨다면 그럼 뒤에 주절에는 미래 시제 우리는 이렇게 될 거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들리가 되겠죠. 하들리는 부정어입니다. 그죠? 거의 뭐뭐 않는 거의 주목하지 않게 돼요. 이러한 광고들을요. 어떤 광고들이냐면 이 광고들은 상당히 어때? 매력적인 거야. Just moment earlier. 그죠? 어때? 단 그 순간, 좀 이른 순간에 되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러한 광고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게 될 거예요. 조금 빠른 순간이요. 조금 빠른 순간은 이제 배고픔이 충족되기 전이라는 그 순간을 이야기할 거고요. 씀이라는 동사 마찬가지 이형식 감각동사 취급 뒤에 보다시피 형용사를 쓰셔야 되는데 얘가 감정을 나타내주는 동사거든요. 감정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식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물인 경우에는 이런 마음을 주니까 ing 형태를 주게 됩니다. 그죠? 되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so라는 친구는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부사가 돼요. 그죠? 이것이 바로 사례인데 어떤 사례겠어? 우리의 innate wisdom이에요. 그냥 타고난 지혜예요. 이 타고난 지혜는 어떤 거냐면 우리라는 것에 동기를 부여해주고요. 우리의 감각을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motivate가 첫 번째 동사로 앞에 있는 innate wisdom을 꾸며주게 되고 orient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s가 붙어 있어요. wisdom에는 뭐가 있어? 단수 취급이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그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동기를 주는 거고요. 그렇죠? 배고픔이니까 배고픔을 충족시켜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동기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의 감각이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 어디로 방향을 향하게 되냐면 관련 있는 정보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그 관련된 정보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환경 내에 있는 정보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있게 돼? 우리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게 되고요. 긴장감이라는 거를 풀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충족하고 풀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마지막 문장은 하나의 앞에 있던 모든 글들에 대한 요약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으로 우리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배고픔이라는 거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갖게 되고 그런 감각을 이제 어디에다가 방향성을 두게 되는 거냐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향해서 모든 것의 감각을 다 그치? 발동시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충족이 되어지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 긴장감,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이 긴장감이라는 것이 또 완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국왕에서 그나마 좀 봐야 되는 게 있다면 아마 1번 지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뭐 분필 떨어뜨리고 그랬던 거는 다시 잘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